안녕하세요. 한빛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응시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한빛국어학원의 송이쌤이고 여러분들 이번 시험 기출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한빛고등학교는 시험 범위 문법 비중이 굉장히 컸고요. 문법 문제 열심히 푸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부사시사라는 우리 고전 시가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잘 치르고 준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대한 상세 분석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이 엑셀 파일 한번 같이 보실게요. 먼저 우리 시험 범위부터 한번 우측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재박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2단원의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4-2, 4-3, 4-4 그리고 외부 작품에 이르기까지 문학 비중도 적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지금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한빛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골고루 잘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문법도 서사갈래 소설도 그리고 시나리오 극갈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전수필 기라는 것, 즉 교술갈래까지 이번에 배웠고요. 서정갈래에서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와 작자미상의 서설시조, 창내고자 우리 같이 배웠어요. 이 부분 골고루 잘 출제가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우리 그래프 한번 보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서 수록 출제된 문항수 11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지고요. 학습지 비중이 이번에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특히나 문법은 자, 한글 맞춤법이 법 조항이기 때문에 모든 조항이 다 나올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정리해주는 프린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한글 맞춤법 조항을 토대로 한 문항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 관리와 프린트물 학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숙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 영역별로는 상당히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는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컸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문법 문제 11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미리미리 문법은 학습을 해야 되고 우리 한맥에서도 다른 걸 떠나서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 기본 어미 파악, 그 다음에 우리 조사에 대한 학습 파악, 그래야 띄어쓰기를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품사에 대한 분류 파악,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했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문법 프린트를 토대로 어휘 학습과 또 기초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학습, 예문 학습 모두 다 꼼꼼히 보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우리 문항의 개수는 토탈 24문항으로 그리 많다고 봐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를 토대로 배점이 4점대가 얼추 다 넘기 때문에 한 문항, 두 문항을 틀리게 되면 거의 90점대 초반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철저히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정말 관건이에요. 특히나 서술형이 없고 전부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 다 맞출 수 있는 그 학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된 영역별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탑 아래에서와 같은 현대소설에 대한 문제가 한 5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자, 구절의 문맥적인 파악, 그 다음에 문맥적인 의미 파악, 표현상 서술상의 특징 파악, 그리고 여러분 어휘 문제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했어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대비까지 했었고 교과서에 수록된 나에게 어휘들 클리닝 때도 수도 없이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이 부분 절대 앞으로는 틀려서는 안 되겠죠? 나아가서 종탑 아래에서의 그 작품 안에 삽입이 되어 있던 백마 이야기라는 우화의 기능과 그에 따른 의미, 우리 실제 명은이가 백마에 매칭이 되고 또 우리 칡넝쿨의 누가 우리 건호가 매칭이 된다는 거 다 배웠어요. 각각의 그 의미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잘 숙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고전시가 문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비롯해서 창내고자 우리 특히나 특징 문제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비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뭐 난도가 상 혹은 중상 이상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너무나 쉽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서 지난 중간고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난도 조절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나아가서 고전수필, 한문수필인 수호제기도 문제의 수도 적었고 난도도 아주 많이 높다고 봐지진 않았어요. 다만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품 속에 의문 형식이 반복되는 우리 천하만물 중에 지킬 필요 없는 것들을 나열하면서 문답 형식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 의문 형식이 반복되는 그 기법을 여러분 찾았어야 하고요. 그것이 수록이 되어 있는 외부 작품을 골라내는 문제, 그 부분 잘 풀어내는 연습을 여러분 해주셨어야 됩니다. 자, 나아가서 이제 11번 문항부터 우리 18번까지는 무려 8개의 문항이 전부 다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학습지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학습지, 이 유인물에 대한 학습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여러분 가장 골머리 앓았던 이 띄어쓰기, 오답이 나올 법한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법 문제는 그래도 이 위례 지역의 기타 학교들에 비해서 그래도 이 난도가 낮지 않아요. 은근히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출제를 하신 거라고, 공들여서 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고요. 우리 열심히 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헷갈리는 문제들, 또 모르는 어휘들도 많이 출제가 됐는데 잘했다고 봐져요. 가령 10분 발휘를 한다, 이런 10분이라는 부사 여러분 잘 몰랐을 텐데 시간을 의미하는 10분인지 10minutes인지 아니면 부사 10분인지 이 부분은 여러분 즉흥적으로라도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 고생했고 잘 보았습니다. 또 두근두근 내 인생의 시나리오 문제는 정작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문항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두근두근 내 인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건 여러분 이 두근두근 내 인생의 일부 구절을 따서 그에 대한 시나리오 문제를 내기보단 문법에 대한 문제를 냈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두근두근 내 인생에 수록된 일부 구절들의 밑줄을 치고 여기에 사용이 된 어휘의 준말, 또 띄어쓰기, 요 부분을 많이 물어보았답니다. 그리고 한자어, 요 부분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전부 다 이 문법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법 문제 이제 앞으로도 잘 풀어내는 연습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총평과 문제 구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항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 교과서 속의 어휘 파악 정말 중요하다 했고요. 여러분 2학년 때에도 문학이 출제가 되는데 문학에서 한자 성어랑 어휘 묻는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요. 정말 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과서, 우리 주석 교과서 한맥에서 제공하는 날개에 수록된 그 어휘들 무조건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떠름이라는 단어가 뭔지, 퍼져버리다가 뭔지,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마친 100점 맞은 친구예요. 정말로 열심히 깐깐히 공부를 해야 안 틀리고 잘 골라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틀리는 학생이 혹시 있다면 정말 이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노력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철저히 외워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번 문제 보시면, 자,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했다는 거 알 수 있듯이 백마 이야기가 우리 작품 안에 수록이 되어 있고 삽입이 되어 있었죠. 이 우화가 삽입이 되어서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묻는 문제, 교과서 중심으로 한맥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맞힐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 문법 문제도 출제가 되어 있었고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또 쌤이 해드리는 이 필기도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꼼꼼히 복습했던 학습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지 유인물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어휘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여기 제시되어 있는 조항 문제만으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지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유인물 관리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쌤에게 바로바로 갖다 줘서 우리 바로바로 대비해서 여러분이 다 좋은 결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문학작품 속에 들어있는 갈래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이 표현 기법을 묻는 문제들 꼭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까 살짝 언급드렸지만 수호제기의 일부 구절에 있어서 이 문답 형식으로 의문형 어미가 자꾸만 반복이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A파트였는데 A파트에 수록되어 있는 표현 방법과 가장 유사한 것, 김소월의 길에서 의문형 어미로 끝이 나는 부분 잘 골라서 맞췄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갈래상의 특징, 요거 여러분 잘 골라낼 수 있도록 잘
우리 교술관리에 대한 학습과 그 숙지가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평과 대비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난도는 지난 중간고사 정말 어려웠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난도가 많이 다운이 되었어요. 정말 쉬웠기 때문에 100점의 인원도 꽤 많았고 우리 한맥에서도 100점이 적지 않게 배출이 됐고요. 하나 틀린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등급컷이 많이 내려가서 저는 좀 높게 잡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시험 범위와 출제 영역 정말 적절했었고 골고루 모두 다 선정이 되어서 갈래별로 서정갈래, 서사갈래, 교술갈래, 극갈래 모두 다 심지어 문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골고루 잘 출제했다고 보아집니다. 또 문법의 비중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한글맞춤법의 조항별 꼼꼼한 이해와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고 점검하고 오답 정리를 해야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졌습니다.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지, 이 유인물을 토대로 문법 조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그에 딸려있는 어휘들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해서 대비하는 것 필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자, 그리하여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100점의 인원이 조금 많아서 저는 우리 한빛고 정원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점에서 하나 정도 틀린 것 쪽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도 더 깐깐하게 모아서 100점까지만 1등급으로 잡고 있어요. 이 학기 우리 2차 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수치이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앞으로에 대한 대비책 한번 보시면 당연히 교과서와 학습지를 중심으로 꼼꼼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나아가서 문법의 비중 정말 컸기 때문에 열심히 어미에 대해서 그리고 조사에 대해서 품사에 대해서 외우시고 종이에 문법을 적어가면서 열심히 사례를 연습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한자어와 한자성어를 비롯한 어휘력에 대한 보강도 정말 중요하니까 잘 챙겨주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문학은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호흡이 길기 때문에 최소한 정독을 2회 이상 해주셔야 되고요. 문법도 필기를 다 외우시고 문제풀이와 오답 정리 꼼꼼히 다 해서 제대로 마스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 다음번 2학기 때 더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특히 여러분 2학기 때는 중세국어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사 작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고전 시가와 친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자 어휘랑 정말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중세국어 같은 이제 어려운 표기들, 훈민정음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특강 그리고 우리 정규 과정 열심히 듣고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2학기 내신과 수능 모두 다 우리 모의고사까지 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우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송이쌤 함께 여러분과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